어릴 때부터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일본이란 나라에 흥미를 갖고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며 대학교는 일본으로 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일본 유학을 반대하셨지만 공부도 제법 열심히 하고 일본어 능력 시험도 합격하고 나중에는 결국 허락해 주셨었죠. 목표로 했던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이지망으로 선택했던 대학에 합격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전 어렸을 때부터 약간 기묘한 오컬트나 미스터리 방송을 즐겨보긴 했지만 오히려 좀 회의론적이랄까? 이야기만 재미있었을 뿐 그다지 믿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4월에 입학하게 되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미리 일본으로 넘어가 집을 구하고 적응을 시작하지만 전 그다지 여유롭지 못한 탓에 일찍 일본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숙식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3월 중순이나 말쯤에 일본으로 건너가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일본 부동산의 정보를 찾고 대충 사진으로만 훑어본 뒤 가장 저렴한 집을 소개해주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출국날 유학을 간다기에는 단출한 차림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여행 가방에는 라면 5봉지랑 세면도구, 옷 몇 벌이랑 노트북, 그게 끝. 하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가본 적이 없기에 그 기대감 때문인지 얼마 안 되는 짐들이지만 챙기면서도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고 가장 먼저 미리 알아보았던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보급된 시기도 아니라 지도 한 장과 복잡한 전철 노선표를 보고 몇 번을 환승하고 나서야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벌써 날이 저물기 시작했고 전 급한 마음에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니 아저씨도 문을 닫으려고 하셨는지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불쑥 들어와서 좀 놀라신 듯 했지만 이내 제가 한국에서 왔고 방을 급하게 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대충 봤는데 시설이나 연식은 오래되어도 괜찮으니 값이 저렴한 집을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 부동산 아저씨께서도 절 잠깐 훑어보시고 마침 딱 맞는 방이 있다며 보증금도 필요 없다면서 일단 가자고 하셨습니다. 전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아저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부동산에서 한 15분쯤 떨어진 곳에 작은 일본식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벌써 날은 어두워졌고 일단 방을 보는데 방에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으니 스위치가 안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스위치가 아니라 전등에 줄을 당겨서 켜는 방식이었습니다. 줄을 2번 딸깍딸깍 당기니 활짝 켜지는 불. 그리고 방을 보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께서도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하룻밤을 그냥 지내고 내일 아침에 부동산으로 찾아와서 마저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전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정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낼 방도 마음에 들고 벌써 이 집에 애착이 생기며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그때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져온 라면을 끓여 먹을까 생각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스레인지를 켜보니 역시나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첫날 이것까진 너무 욕심인가? 하루만 버티면 되니 노트북을 켜서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을 보며 그냥 생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서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생각하고 누우려는데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한번 누군가 집 벨을 누른 듯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구지? 부동산 아저씨인가? 현관문 조그만 구멍으로 쳐다보니 웬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옆집 사람인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잠깐을 그렇게 뜸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돌아갔나? 응?
좀 이상하긴 했지만 뭐 큰일은 아닌 것 같아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딸깍 소리와 함께 방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방에 벽을 더듬으며 전등 줄이 있던 곳까지 도착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얼른 자버리자는 생각에 제가 켜둔 노트북 쪽으로 다가가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노트북 뒤로 보이는 실루엣, 정장 바지의 끝자락,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선체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공포감에 휩싸여 그 자리를 당장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 하지만 몸은 그대로 굳어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을 감고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또다시 딸깍 소리가 들리더니 방에 불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발은 물론이고 처음 왔던 그대로의 아무것도 없는 휑한 방. 너무 무서워 일단 여기서 나가자는 생각에 아까 이 집으로 오던 길에 봤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에 누군가 침입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 경찰 아저씨께서 오셨고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얼마간 이야기를 듣던 경찰 아저씨는 제가 있던 집 주소를 들으시고는 갑자기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일단 차에 타라고 하셔서 경찰차에 타고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시길래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아저씨가 일단 집으로 가는데 당신을 믿을지 말지는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는데 경찰서로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집으로 가자기에 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데 경찰 아저씨는 저에게 꼭 확인시켜줘야 할 게 있다면서 그대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아파트의 유리는 깨져 있고 주차장 아스팔트도 모두 갈라져 그 사이로 잡초가 자라 여긴 오래전에 버려진 폐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제가 있던 아파트가 맞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경찰 아저씨와 함께 내부를 보는데 너무 무서웠던 건 그곳에 제가 먹었던 라면 봉지와 제 노트북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경찰 아저씨가 왜 이곳에 들어왔냐고 오히려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부동산 아저씨가 소개해줬다고 부동산의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경찰 아저씨가 놀라시더니 다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설 무렵 그 부동산에 도착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듯 뒷문으로 가셔서 노크하시는데 웬 아주머니가 졸린 눈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경찰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서로 안면이 있는 듯 인사를 건네고 상황 설명을 하던 중 전 아주머니 뒤편에 걸려있던 사진을 보고 저 아저씨요, 집을 소개해주신 아저씨요, 오히려 제 말을 듣고는 그 두 분이 더 깜짝 놀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 간 곳은 일본의 불단. 그곳 사진에는 저에게 방을 소개시켜 주셨던 아저씨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하룻밤을 지내려던 아파트에 1층에 살던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매번 면접을 보기 위한 차림으로 정장만 입고 다녀 동네의 단벌 신사로 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했던 청년이기에 동네 사람들도 늘 응원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성의 부모님이 갑작스레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며 두 분 다 목숨을 잃으시고 그 일로 인해 남성은 삶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입주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났다고. 아저씨는 건물을 허물고 큰 주택을 새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곳에 아무렇지 않게 안내받았고 건물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도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방을 안내해준 아저씨는,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났던 남성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